2034년 4월 17일 전 세계 인터넷 지도에서 한 도시가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서버 오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과 그 도시로 들어가던 사람들 모두 동시에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오늘은 지도에서 사라진 도시, 제로구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재난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상현상으로 시작됐죠. 어떤 집은 하루가 6시간 만에 지나간다고 했고 어떤 가게에선 1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시계 고장 정도로 넘겼지만 도시는 이미 조금씩 시간에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과학교사였던 유리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건 기계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라고 말합니다. 도시의 특정 구역에서 시간의 흐름이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웃고 넘기기엔 너무 구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현상은 더 자주,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며칠 뒤 도시 전체의 GPS가 동시에 죽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제로 구역에 들어오는 순간 위치 없음을 띄웠고 배달 기사들은 목적지를 찾지 못해 돌아가야 했죠. 더 무서운 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중 일부가 들어온 기록만 남긴 채 나간 기록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도시가 출입 자체를 삼키기 시작한 것처럼요. 하루는 그날 밤 컴퓨터로 지도를 켭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고 굳어버려요. 도시가 회색 박스로 덮여 있었거든요. 길 이름도 건물 표기도 행정구역도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에서 지워진다는 건 단순한 표시 오류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분류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로 구역은 그 경계선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17살 소년 하루의 기록입니다. 하루는 어느 날 창문 밖을 보다가 말문이 막힙니다. 익숙한 거리 위로 낯선 빛이 겹쳐 보였거든요. 하늘엔 드론 택시 같은 게 떠다니고 건물엔 네온 광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 도시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하루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미래인가?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같은 창문, 같은 위치. 그런데 어떤 날은 미래처럼 보이고 어떤 날은 오래된 과거처럼 보였죠. 오래된 간판, 가스등, 낡은 자동차. 마치 도시가 시간의 레이어를 바꿔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매일 시간을 적고 하늘색을 기록하고 창밖의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은 곧 마지막 증거가 됩니다. 첫 실종은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친구 도윤이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색을 했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단 0.3초 화면이 찌그러지는 듯한 왜곡이 있었고 그 다음 프레임부터 도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틈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도시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사람, 버스를 타던 직장인, 놀이터의 아이,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졌고 남은 건 떨어진 휴대폰, 반쯤 열려있는 가방, 그리고 멈춰있는 일상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니라 도시가 우리를 버리는 거다. 그 이후 도시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팔던 사람, 버스를 타던 직장인, 놀이터의 아이,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졌고 남은 건 떨어진 휴대폰, 반쯤 열려있는 가방, 그리고 멈춰있는 일상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니라 도시가 우리를 버리는 거다. 실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 며칠 뒤 도시 외곽에 정체불명의 차량이 들어옵니다. 흰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 커다란 금속 장비, 그리고 특리점 영구국이라는 표식. 그들은 주민들에게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도시는 지금 1시간 축에서 걷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큰 변화가 올 거라고요. 영구국은 도시를 거대한 유리판에 비유합니다. 시간이 균일하게 흐르던 유리판에 금이 갔고 그 틈으로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 현상을 시간 단층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시가 여러 시간대에 걸쳐 겹쳐지는 순간 현실은 버티지 못하고 접힙니다. 그리고 접히는 방향은 우리가 모르는 쪽 다른 시간입니다. 그날 저녁 도시 경계에 파란 벽이 나타납니다. 벽은 건물보다 높았고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사람 목소리도 흡수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벽이 닿은 곳의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폭발도 없이 조용히 빛의 입자로 풀려 사라져요. 마치 삭제처럼요. 파란 벽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블록, 또 한 블록, 거리와 가로등, 표지판, 사람들의 흔적까지 순서대로 지워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도시가 안쪽으로 접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루는 그 순간 확신합니다. 도시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동하는 거다. 그리고 그는 카메라를 듭니다. 지금 남길 수 있는 건 기록뿐이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하루의 목소리는 들립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창밖으로 파란 빛이 방 안까지 들어오고 벽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루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도시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른 시간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이 하얗게 번지고 기록은 끊깁니다. 3년 후 제로 구역이 있던 자리에서 탐사팀이 카메라 한 대를 발견합니다. 먼지투성이지만 이상하게도 내부 데이터는 남아있었죠. 그리고 카메라 옆 금속 조각에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맞춰지면 우리는 돌아온다. 도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자리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 파동이 감지되고 있습니다.